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아직 달도 울지 않은 시각, 달빛만이 낮게 깔린 조선의 어느 작은 고을에 바람 한 점 없이 잠든 마을 끝자락. 기와집도 초가집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서 있는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담장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마당 귀퉁이엔 이름 모를 풀들이 해마다 돋아났다 지곤 했습니다. 처마 끝에 달린 낡은 풍경은 오래전부터 소리를 잃었는지 바람이 불어도 그저 조용히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집에 정노인이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냥 정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성이 정씨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본래 어디서 왔는지 사실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오래전부터 혼자였습니다. 누군가 이사를 왔다 가도 정노인은 거기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 장가를 가도 정노인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마치 그 집이 마을의 일부이듯 정노인도 마을의 일부인 것처럼. 아침이면 마당을 쓸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빠짐없이. 점심이면 작은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상추 몇 포기, 고추 몇 그루, 파 몇 단. 저녁이면 처마 밑 낡은 평상에 앉아 먼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든 비가 오든 별이 뜨든 아무 말 없이 그 눈빛이 슬픈 건지 편안한 건지 마을 사람들은 늘 알쏭달쏭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유독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달 초하루가 되면 어김없이 그 집 대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였습니다. 봉투는 단정했습니다. 곱게 접은 누런 한지에 검은 먹으로 또박또박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노인 귀하. 처음 그 편지를 발견한 것은 이른 아침 물을 길러 나온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마을에서 호기심이 가장 많기로 소문난 안악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집어들고 앞뒤를 살펴봤습니다. 봉투 뒷면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본에는 사람의 이름도 사는 곳도 그저 정노인 귀하 네 글자뿐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노인에게 편지를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노인장, 누가 보낸 편지예요? 노인은 편지를 받아 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그럼 답장은 쓰세요. 안 써도 알겠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복순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섰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노인은 그 편지를 열지 않았습니다. 복순이는 마을 우물가에서 이웃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정노인 어른이 편지를 안 읽는데 받아만 두고. 왜? 그게 나도 몰라. 물어봐도 뭔가 알고 있다고만 하시고. 이장 어른이 한 번은 직접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노인장, 혹시 눈이 불편하신 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까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소. 그런데 괜찮소. 그럼 왜 안 여시는 거요? 노인은 대문 너머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직 읽을 때가 아니라서. 이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읽을 때가 아니라니. 편지란 오면 읽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이미 한 달이나 지난 편지를. 다음 달에도 편지는 왔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논에 모가 심어지고 벼가 익고 첫눈이 내렸습니다. 편지는 12달 동안 12통이 쌓였습니다. 노인은 단 한 통도 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갖가지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빚쟁이한테서 오는 편지 아닐까? 그래서 무서워서 모지어는 거 아니야? 아니야. 빚쟁이가 저렇게 반듯하게 편지를 보내겠어. 혹시 먼 친척이 재산 문제로 연락하는 거 아닐까? 관청에서 나온 공문 아냐? 하지만 어떤 이야기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복순이가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노인이 평상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인장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보게. 그 편지 누가 보내는 건지 정말 아세요?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에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지. 그럼 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복순이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그 말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그날 밤 복순이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노인의 집 앞 살구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초하루 아침 대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어 나와 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는 조용히 방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열지 않은 채로. 마을 사람들은 그날도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왠지 함부로 말을 얹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에 매미가 울기 시작했고 논에는 초록빛 뼈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안악들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듯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머릿속 한켠에는 여전히 그 수수께끼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노인의 편지. 어느새 편지는 15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단 한 통도 열리지 않은 채로. 마을에서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훈장 어른이었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은 마을에서 학식이 제일 높다고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그는 정노인을 찾아가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노인장, 이렇게 찾아와서 실례가 됩니다만 제가 워낙 궁금한 것을 못 참는 성미라서요. 정노인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서 오시게. 오랜만이구먼. 훈장은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편지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노인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사연이라 하면 사연이지요. 편지를 보내는 분이 누구신지는 알고 계십니까? 알지요. 그런데 왜 열지 않으시는 겁니까? 노인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열린 문 너머로 마당의 살구나무 잎이 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습니다. 훈장 어른, 혹시 읽고 싶은 책인데 일부러 아껴두신 적 있으십니까? 훈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있기는 합니다만 왜 아껴두셨습니까? 그야 다 읽고 나면 끝나버리니까요. 노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다오. 훈장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다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알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복순이의 남편 만복이가 찾아갔습니다.
만복이는 성격이 소탈하고 직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별다른 서론 없이 물었습니다. 노인장 솔직히 여쭤봐도 됩니까? 그러시게. 혹시 그 편지가 무서운 내용이라 모지어시는 건 아닙니까? 빚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나쁜 소식이라든가. 노인은 잠시 만복이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무섭지는 않아요. 그럼 왜? 나쁜 소식도 아니고. 그럼 뭡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만복이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한켠에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편지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인 채로. 보게나 15통이나 됩니까? 그렇지. 만복이는 멍하니 그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에 한 통씩이면 1년 하고도 3달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인장 도대체 누가 보내는 겁니까? 노인은 문을 조용히 닫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알게 될 거야. 그 이야기는 다시 마을에 퍼졌습니다. 상자 안에 가지런히 쌓인 편지들. 단정하게 묶인 채로. 사람들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알게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노인장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누구를? 가족이 있었나? 글쎄 내가 이 마을에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가족을 본 적이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늘 혼자이셨잖아. 마을 어른 중 가장 오래 산 팔순 할멈이 우물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 시집 온 지 60년이 넘었어. 그때도 정노인은 혼자였지. 근데 한 가지 오래전에 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들었어. 아주 오래전에. 복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요. 그럼 자식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할멈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라고 했지. 근데 어릴 때 집을 떠났다고 그 이후로 아무도 본 적이 없어.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그렇다면 혹시 그 편지가. 그날 저녁 복순이는 혼자 정노인의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낡은 대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평상에 앉아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복순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그 불빛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넓은 마당에 혼자 앉은 노인이 왠지 모르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순이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상을 차리면서도 그 불빛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했었지. 과연 그 사람은 언제 오는 걸까? 가을이 왔습니다. 논의 벼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마을에는 추수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정노인의 집에는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인이 상자를 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편지를 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저녁 그 상자를 마루 위에 올려두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으로 살며시 쓸어보기도 하면서 마치 상자 속에 무언가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읽으려는 건가? 아직도 안 여는 것 같던데. 뭘 기다리는 거야, 도대체. 하지만 정노인은 여전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직 읽을 때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 말이 진심임을 그의 눈빛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아침 마을은 하얗게 덮였습니다. 지붕 위에도 담장 위에도 마당 귀퉁이 장독대 위에도 정노인의 집 앞 살구나무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노인은 이른 아침부터 마당을 쓸었습니다. 눈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빗자루 소리가 조용한 겨울 공기 속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리고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눈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자국 하나 없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편지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노인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가 차가웠습니다. 손끝에 냉기가 전해졌습니다. 노인은 잠시 그 차가움을 느끼다가 편지를 품 안에 넣었습니다. 열지 않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봄이 오면 편지가 왔습니다. 여름이 와도 편지가 왔습니다. 가을이 지나도 겨울이 지나도 어김없이 한 달에 한 통씩. 어느새 상자 안의 편지는 24통이 되었습니다. 꼬박 2년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방 한켠에 자리 잡은 나무 상자는 이제 제법 묵직해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상자를 이따금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상자 안의 편지들을 한 통 한 통 확인하듯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열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체념한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안 읽냐며 궁금해했고, 다음에는 무슨 사연이냐며 수군거렸고, 그 다음에는 읽어드릴까 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아직 읽을 때가 아니라서.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냥 정노인의 방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노인이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매일 저녁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듯이 편지를 열지 않는 것도 그냥 노인의 일상인 것처럼. 그래도 복순이만큼은 달랐습니다. 복순이는 가끔 나물이나 떡을 들고 정노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딱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어느 날 저녁 복순이가 찾아갔을 때 노인은 마루에 앉아 상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장, 또 편지 세고 계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는 게 아니야. 그냥 보는 거지. 복순이는 옆에 앉아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몇 통이나 됐어요? 26. 2년 넘게 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 복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노인장 혹시 그 편지를 보내는 분이 아드님이세요? 노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따라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팔순 할멈한테 들었구먼. 복순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맞아. 그 한마디가 빗소리 속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복순이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언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냥 옆에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해 여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8월 초하루가 되었는데 대문 앞이 비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침에 나와 문 앞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후에도 나왔습니다. 저녁에도 없었습니다. 그 달 내내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알아챘습니다.
이번 달엔 편지가 안 왔대. 그래, 왜지? 글쎄 보내는 사람이 바빠진 건 아닐까? 아니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복순이는 정노인의 집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노인이 대문 기둥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길 쪽을 바라보며 그 뒷모습이 복순이가 지금껏 본 정노인의 모습 중에 가장 작아 보였습니다. 다음 달에도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마당을 쓸었고 저녁에 평상에 앉았습니다. 텃밭에 물도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노인이 매달 초하루 아침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문 앞에 조금 더 오래 서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 복순이는 용기를 내어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문 앞에 서서 텅 빈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장.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순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랬는데 이제야 보이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냥 이제 알 것 같아서. 복순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어딘가 아주 오래된 것처럼. 마치 오랫동안 각오하고 있던 사람의 목소리처럼. 그날 저녁 정노인은 방으로 들어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26통의 편지. 노인은 그것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50줄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듯 옷자락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집시는 낡아 있었습니다. 등에는 작은 보따리를 하나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지나가던 복순이를 붙잡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마을에 정시성을 가진 노인이 사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요. 마을 끝자락에 사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이는 걸으면서 슬며시 물었습니다. 노인 장관은 어떤 사이이신지요?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래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이 어딘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복순이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노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대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그 낡은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살구나무 가지가 보였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채였습니다. 복순이가 먼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노인장, 손님이 오셨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익숙한 걸음걸이로 대문이 열렸습니다. 정노인이 나왔습니다. 노인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남자도 노인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다시 마주쳤을 때의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먼 길 왔구나.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오게. 복순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계속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저녁을 짓다가도 아이를 재우다가도 자꾸만 그 남자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얼굴, 낡은 집신, 그리고 늦었습니다라는 한마디. 다음 날 아침 복순이는 아침 일찍 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호박죽을 한 그릇 들고 대문을 두드리자 노인이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젯밤 손님은요? 새벽에 떠났어. 벌써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순이가 건네는 죽을 받았습니다. 복순이는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노인장 그분이 아드님 소식을 가져오신 건가요? 노인은 마루에 앉아 죽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복순이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아드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노인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3년 전에 갔어. 복순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그렇다면 편지가 오지 않기 시작한 것과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편지를 보낸 것도 아들이었지. 타지에서 일을 하며 살았어. 몸이 좋지 않았는데도 매달 꼬박꼬박 편지를 보내왔더구나. 그 사람이 어제 알려줬어. 아들 곁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어. 복순이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노인장은 알고 계셨나요? 아드님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았지. 그런데 왜 열지 않으셨어요? 노인은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살구나무 가지 너머로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날 함께 읽으려고. 그 말이 공기 속에 천천히 퍼졌습니다. 복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마치 오래 닫아두었던 문을 이제야 여는 것처럼. 아들은 16살에 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겠다며 아버지 손을 뿌리치고 길을 나섰다고. 노인은 그때 붙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붙잡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그 이후로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그러다 2년 전 어느 날 갑자기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 살아 있습니다. 그 첫 편지의 첫 줄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봉투를 들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왜요? 복순이가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들 목소리로 듣고 싶었거든. 편지는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목소리로 들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들이 오면 그 앞에서 함께 읽으려고 기다렸지. 복순이는 눈물을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복순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말게. 나는 괜찮아. 어떻게 괜찮으세요? 기다렸으니까. 충분히. 그날 오후 마을에는 조용히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정노인의 아들 이야기. 16에 떠난 아들. 30년 만에 보내온 편지.
그리고 함께 읽으려고 기다렸던 아버지. 마을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군장 어른은 서당 창문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저녁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팔순 할멈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서 안 읽었던 거구먼. 그래서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을은 일찍 잠들었습니다. 가을 끝자락에 바람이 차가워져 사람들은 저녁 일찍 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달빛만이 조용히 마을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노인의 집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혼자 흔들리는 불꽃처럼 노인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나무 상자를 올려두고 노인은 한참 동안 그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26통의 편지. 2년 하고도 2달. 그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편지들. 노인은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누런 한지 봉투. 단정한 글씨. 정노인 귀하.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조금.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그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펼쳐졌습니다.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아버지께.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편지가 아버지께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씁니다. 저는 살아 있습니다. 건강하지는 않지만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곧 돌아가겠습니다. 그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곧 돌아가겠습니다. 노인은 그 문장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으로 글씨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마치 그 글씨가 아들의 손이라도 되는 것처럼. 두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께.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버지는 겨울에 무릎이 좋지 않으셨는데 올해는 어떠신지요? 따뜻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이곳에서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라 다행입니다. 아버지, 곧 돌아가겠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는 모두 달랐습니다. 봄에 보낸 편지에는 그곳에도 살구꽃이 피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 마당의 살구나무는 올해도 꽃이 피었냐고 물었습니다. 여름에 보낸 편지에는 몸이 좋지 않아 며칠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걱정하실까봐 쓰지 않으려다가 그래도 솔직하게 쓴다고 했습니다. 가을에 보낸 편지에는 이곳 단풍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보고 싶다고. 겨울에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왜 그날 저를 붙잡지 않으셨는지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붙잡고 싶으셨겠지요. 그런데 제가 가야 한다는 것도 아셨겠지요.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 곧 돌아가겠습니다. 노인은 그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편지는 26통이었습니다. 노인은 한 통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편지마다 계절이 달랐고, 이야기가 달랐고,
아들의 몸 상태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처음 편지에서는 건강하지 않지만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중간 편지들에서는 점점 힘들다는 말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매번 같은 말로 끝났습니다. 아버지, 곧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글씨가 조금 흔들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던 것인지 아니면 서둘러 쓴 것인지. 내용은 짧았습니다. 아버지께, 오늘은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씁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 곧 돌아가겠습니다. 노인은 그 편지를 접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26통의 편지를 다시 상자 안에 가지런히 넣었습니다.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 읽었구나.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상자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낙엽이 구르는 소리도. 노인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26번. 봄에는 봄의 목소리로. 겨울에는 겨울의 목소리로. 아프던 날에는 아픈 목소리로. 그리워하던 날에는 그리운 목소리로. 기다리길 잘했습니다. 혼자 읽었더라면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혼자 읽게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들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순이가 이른 아침 노인의 집 앞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대문 위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봉투 앞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께. 복순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는 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더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 궁금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편히 가겠습니다. 복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대문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은 깨끗이 쓸려 있었습니다. 평상도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텃밭의 마른 줄기들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 끝에 아주 작은 꽃봉오리 하나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직 피지 않은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필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복순이가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훈장 어른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복이는 코끝이 빨개졌습니다. 팔순 할멈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한동안 아주 오래 조용했습니다.